30만원 해주시고, 그러면 그럼 여기 아니, 아니더라. 아이고, 우리 너무 세상이, 세상이 철떴다. 결론 보여주시죠. 요거는 우리 동구가 이 세상에 어린이집. 여기 우리 동구. 안양성 그 사람. 세상 몇 단지 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단지죠? 여기는 세상이 몇 단지? 철산. 그 사람. 동구가 최소한 10단지. 우리가 무슨 데인지.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 동구가 요건데 그 동구는 여기는 저 전태일 어머니 이날 어린이집을 만들었어. 지금 전태일 쌍문동 2호 발전 지역이 판잣집. 이 판잣집에 이 마을에 한 20호, 산속에 20호 그걸 어린이집을 내가 모금을 해서 만들었어. 여기 설산운동에 동주에 뜬데서 여기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평화시장 옆에 거기도 여기는 평화 어린이집을 여기에 내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창신동에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주한전인데 그다음에 대전에 하나 그다음 대구에 하나 대전에 하나 대구에 하나 그다음에 부산에 하나 그다음에 공무원장 만들었고 그다음에 마산 수출 자율지역 안에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광주 총 아마 9개가 그렇게 어린이집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내가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외국에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모금을 해서 우리 일하는 그 엄마들이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기 키울 때 좀 사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동기가 이렇게 컸어요. 여기 우리 동전이 요거는 엄마도 처음 보는 거야. 전태일 열사 동생 전순호. 국회의원. 네, 그분. 전태일 동생 전순호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비례대표. 그 당시 어린이집을 했던 거. 이제 이명환 회장님께서 차후에 축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애들하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잘 못 키우는데 우리 선생님들 맡으셔서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방학도 더 걸리고 근무 시간도 길고 또 공급이 너무 적고 일은 힘들고 사중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조건 적으시고 잘 해주시는 감사드리고 이번에 유보 통합했죠? 네. 유보 통합하니까 조금은 낫죠? 아직 안 왜냐면 세금하고 9천만 지금 통합이 나고. 네, 통합하면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거 이제 유치원하고는 같은 수준. 정책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아지면 어린이집은 조금은 나아지죠. 유치원 수준으로 바로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바람직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되는 이제 교육청에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격차가 많은데 그것도 앞으로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유보 통합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지구가 어느 정도까지 좀 근접하게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요즘 엄마들 4세 고시라고 들어보세요. 4세 4살 때부터 고시고 4세 고시가 4살 때부터 수학 공부해가지고 의과대학 보내려고
수학 가르치고 4살부터 어린이 영어학교 영어하고 그래서 4살 때부터 막 학원을 뺑뺑 돌리고 이렇게 하고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교육을 조금 더 정상화하자.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 지금 빈 곳이 많으니까 학교 빈 곳이 폐교를 하지 말고 그걸 그냥 어차피 건물이 다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애 봐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걸 늘봄이라고 늘봄 그 늘봄만 들어가고 아침 일찍 엄마가 출근하기 전부터 엄마가 퇴근한 밤늦게까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이천에 가면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 직원이 10,000명이 넘는데 그쪽으로 젊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야간 작업이 있어요. 밤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 퇴근 6시부터 오후 2시 2시부터 10시 이렇게 3교대를 계속 합니다. 야간을 들어가면은 야간에는 애를 맡길 때가 있죠. 우리는 지금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하고 같이 해서 회사가 땅하고 건물을 짓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 선생님들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전에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와요. 까지 시골이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사택을 지어줘요. 그 회사 기숙사 아파트 그 아파트를 선생님들 쓸 수 있게 기숙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사를 와서 밤에 일을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야간 수당이나 이런 공공적 세제 선생님들 많이 해서 선생님들도 교대다. 밤에 일하는 선생님, 낮에 일하는 선생님, 오후에 일하는 선생님, 선생님들도 3교대 같이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냥 막 골치 아프다는 이거 운영하는 게 야간에 애 보고 막 이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없애버려요. 야간에 일하는 엄마가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삼성전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병원이 전부 3교대. 병원은 나이트 밤에 들어가는 간호사들 사실 애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 낳기가 힘든데 여기도 다 애들이 위해서 아주대 병원 같은 데도 병원이 큰 병원에 간호사들도 출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직장 보육시설을 만들어 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엄마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러려면은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1:1 영시 아들은 1:1로 선생님 한 분이 애 하나.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저 처제도 간호사입니다. 처제가 어린이집에 있어요. 그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나중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수술했어요. 얘를 계속 안아줘야 되니까 이 허리에 직업병이 허리가 나중에 디스크가 생겨요. 수술 따고 되고 사실 애 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은 영시하는 1:1, 그 다음에 조금 뭐 1세, 2세는 뭐 2:1이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숫자로 확실히 늘려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휴가 간다. 선생님이 뭐 아프다, 휴가 간다 이러면은 우리 지역의 보육 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예비 선생님들이 확보하고 있다가 예비 선생님들 보내드려요. 그래가지고 예비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선생님이 빠지면 그 자리를 메워드리니까 그럼 좀 선생님들 휴가를 갈 수 있고 또 괜찮으시면 출석 안 해도 그런 지역 공동의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선생님들 좀 쉴 수도 있고 휴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어린이집 하나마다 다는 못해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광명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선생님들 빠지면 네. 해드리죠. 그 처음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걸 좀 더 많이 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유보 통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기 숫자가 없으니까 계속 늘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할 때 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의 일가정 양립. 그래서 애를 낳고 출산 보육 육아를 1년 6개월, 엄마 1년 6개월, 아빠 1년 6개월, 3년을 합니다. 이것도 늘려요. 부부 다 하면 3년입니다. 이것도 아마 적어도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0, 30까지 그때까지는 이걸 좀 늘려줘. 훨씬 더 늘려줘야 그 다음 그걸 하루씩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한 절반만 쓰고 오후에도 출근하고 그렇게 하고 그 전부 나눠서 쓰고 많이 늘려드리고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수당인데 육아 보육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금 현재는 엄마 아빠 230만 원이 최고. 근데 엄마 아빠가 특별하게 도움 많이 받는 거나 이런 경우는 최대 490만 원까지. 그럼 두 분 합치면 900만 원. 그렇게 돼도 이것도 대폭 늘렸습니다. 50% 내지 100% 전부 휴가도 늘리고 그 수당을 늘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아져요. 그래도 애를 직접 보자. 좀 휴가 내서 좀 하자 이런 거. 하여튼 애 키우는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 지금까지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일을 맡아주셨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박수. 제가 앞으로 저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교사 제도나 뭐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딸하고 제 이제 친구들 그때 운동하던 친구들 아이들 키우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광명 철사님 그리고 청계천의 영화시장 옆에 그 다음에 쌍문동 판잣집 옆에 그리고 뭐 부산에 고무공장 있는 많은 그 고무공장에 대구에도 바로 그 삼공단이라고 있어요. 공단 옆에 그 다음에 대전에도 공단이 많은 지역에 광주에도 공장 많은 지역 인천에 부평공단 옆에 그 다음에 광주하고 대전 이렇게 해서 전국에 9개를 저희가 만들어 내려가는데 그 사실 그때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줘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키우라고 엄마가 또 어디 나가서 직장생활 못하겠다.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애들 다 키워주고 학원에 안 보내도 되도록 그렇게 공교육을 늘봄학교 같은 거 해가지고 다 봐주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아기 걱정을 덜하고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게 이게 제가 하는 목표입니다. 뭐 괜찮습니까? 네. 하신 말씀 뭐 또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선관위 선생님께서 광명 철산동과 인연이 있으시고 또 어린이과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 많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후보께서는 우리 원장님들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본인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약속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만족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선생님들 이미 이걸 하시기 전에 1984년부터 이미 저희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9군데의 그 어린이집을 그때는 타가서라 그랬어요. 지금 타가서가 너무 정말 부담스러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타가서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타가서는 모르셨던 거고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선구적이죠. 네.
이건 타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앞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딸 하나거든요. 네. 그 사람 하나 저희 이제 저는 우리 이제 원장님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어머니 이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 그 타가소의 필요성을 느꼈던 건 제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직장 다니다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장에서 상전 3일 휴가 60일을 그거를 제가 이렇게 타서 먹고 그 이후에 아이를 맡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도 역시 아이가 이제 걸림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죠. 어린이집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이렇게 운영을 하자 하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활동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정작 우리 후보가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희가 철산리 어린이집 주공 아파트에다가 하나를 사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어린이집 파트를 담당하신 분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을 저희가 주탁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날 찾아오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현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 노동자들의 그 생활이라는 건 직장 퇴근 이후에 저희한테 의뢰오는 게 많거든요. 교육, 상담, 뭐 현장의 시위, 뭐 지원이라든가 등등. 그때 이제 아기를 우리는 찾아오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그럼 우리가 활동을 또 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예 월요일날 맡겼다가 주중에 계속 우리 활동을 밤늦게까지 하고 토요일날 데려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저희가 활동을 했던 13명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럼 막상 이제 어린이집이 성사가 되니까 남편이 반대를 한다, 뭐 시부모가 반대를 한다, 엄마가 있는데 무슨 타가소냐, 여기가 북한이냐, 발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 혼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살에서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기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까운데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의 이제 일탁으로 된 거죠.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그렇게 해서 아주 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키워지면 성격상으로도 굉장히 외톨이기 때문에 염려가 됐을 텐데, 거기서 여러 어린이들하고 함께 같이 잘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성도 발달하고 오히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애정, 그 인성이 아주 좋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딸이 인성이 어디나가도 그렇죠. 네, 그런 딸 아이를 잘 자라주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그 엄마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무리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길 때는 늘 불안불안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에요. 뭐 CCTV를 보고 확인한다, 뭐 여기를 보고 확인한다 하지만은 우리 아이가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들이 맡겨진 그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늘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전념하고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한 하나하나 애정과 사랑을 받고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